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편 실기 기출문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자, 먼저 설명에 앞서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필기에 합격을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필기에 합격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공부를 하시기 전에 앞서서 그 시험에 대한 기본 정보와 그리고 출제 유형, 빈도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험에 관련된 기본 정보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시 회차는 요 기사나 산업기사 시험은 한 해에 총 4번에 걸쳐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소방설비 같은 경우는 3회차를 제외한 1회와 2회, 4회차 총 3회에 걸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목으로는 이제 하나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방기계시설 설계 및 시공 실무라고 해서 이제 하나의 큰 틀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고요. 이제 문항수를 보시면 적게는 13문항에서 많게는 17문항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차별로 문항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 그때그때 다 다릅니다. 그래서 13문제에서 17문제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합격 기준은 필기와 똑같아요. 60점 이상을 획득하셔야 최종적으로 합격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유형은 필답형으로 이제 뭐 실습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작성을 하셔서 풀어주는 겁니다. 계산도 하시고, 그리고 뭐 서술형 문제도 풀어주시고, 그래서 필답형으로 전체 시험을 보시게 되고요. 그리고 시험 시간은 이게 2019년도에 변경됐죠. 그러니까 2019년 이전에는 2시간 동안 시험을 봤었는데, 2019년 시험부터 2시간 30분 동안, 30분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이제 계산할 것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문항수가 많아진 것보다 계산이 좀 더 복잡해져서 시험 시간이 더 늘어난 것 뿐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난이도 면에서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출제 유형을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최근 10개년 기출문제를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가장 많이 출제된 과목이 바로 스프링클러 설비에 관련된 문제가 거의 전체의 한 20% 정도 비중을 차지했어요. 그 전체 5분의 1 정도가 스프링클러 설비에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가장 많이 출제된 그 파트 있죠? 그 파트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비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됐고, 그 다음 유체역학. 그 유체역학은 이제 보통 단답형이나 서술형, 그리고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 유체역학은 이제 필기 시험에서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필기 시험을 공부하실 때 이제 공식 같은 것들은 확실하게 암기를 해두시면 이제 실기 시험을 공부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체역학이 두 번째로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옥내 수화전 설비도 유체역학 못지않게 출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요 가장 많이 된 게 요 세 가지 설비고요. 그리고 포소화 설비나 그리고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분말 소화 설비까지, 이 정도가 이제 가장 많이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나머지 단원들도 출제가 되긴 하는데, 이런 문제들은 보통 1년에 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내용들까지 공부 안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다 하나도 빠트림없이 공부를 하시는데,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걸 위주로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출제 유형 분석 이렇게 나왔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학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시험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필기 정규반 교재 있죠? 이론 교재. 필기 이론 교재와 같이 실기 공부할 때도 같이 병행해서 학습할 필요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유체역학 부분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유체역학 부분을 이제 같이 실기할 때도 이제 공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소방 유체역학에 보시면은 연력학 파트가 있어요. 연력학 파트는 실기 시험에서 안 나와요. 그래서 유체역학 부분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연력학은 한 문제도 안 나와요. 아시겠죠? 안 나와요. 그래서 소방 유체역학과 소방 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그래서 요 마지막 이게 필기에서는 4번째 과목에 해당되는 과목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서술형 문제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과목과 같이 연계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잡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복잡한 거는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긴 하는데 반복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총 예를 들어서 10개념을 봤다. 그 10개념 문제를 봤을 때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한 문제들을 위주로 학습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식도 암기가 되고, 그리고 서술형 문제도 마찬가지로 자꾸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을 때는 시간 분배를 잘 하셔서 문제를 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계산기 사용법은 시험 보시기 전에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따로 시간을 내서 그 사용법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계산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계산하실 때 그 계산기를 누르시면서 이제 많이 습득을 하시면 돼요. 따로 시간 내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단답형과 서술형 문제는 매일매일 꾸준하게 암기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보시면은 포켓 요약집이 있어요. 그래서 실기시험에 나왔던 단답형이나 서술형 문제들을 이제 모아놓은 그런 포켓 요약집이 있는데 그거 하나 들고 다니시면서 꾸준히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반드시 꾸준하게 보시는 게 중요해요. 반복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강의를 이제 보시다가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설명을 들어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게시판이 있어요.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아니면 저희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서 질문 게시판에 질문을 남기시면 제가 바로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카페에 저희가 이제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이제 그 데일리 테스트라고 해서 하루에 3문제씩 정도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시험 보기 한 달 전부터 매일매일 3문제씩 풀어보시면 이제 본인이 얼마큼 학습이 됐는지 얼마큼 알고 있는지를 스스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지금 주소 나와 있죠? 저희 다산에드 공식 카페예요. 전기 자격증 한 번에 합격하기 카페 이 주소로 들어오셔서 이 데일리 테스트 반드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 시험 공부 방법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 이제 필기시험 공부하실 때 많이 어려우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때 공부했던 거에 2배, 3배 이상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셔야 정말로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기시험 기간이 길진 않지만 그 기간 안에 확실하게 공부하셔서 최종적으로 합격하시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제 풀이 시간에 여러분께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